일단 정부가 북한에다가 야 지금 이 일종의 군사분계선 그어놓은 거 너무 지금 50년, 60년 넘어갖고 지금 다 70년 돼갖고 다 흩어지고 있잖아. 선 다시 그러니까요. 그어볼까? 예. 라고 일종의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이 제의를 했다 하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예. 요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일단 그 현실적으로는 하나 이렇게 물고 들어가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휴전선이라고 말하는 맞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당시 6.25 전쟁, 한국 전쟁 끝날 때쯤 한 1,200 거의 1,300개 가까운 표지판을 박아놨어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다 유실되고 뭐 없어지고 그래서 남은 것도 한 200여밖에 안 되는 데다가 이거를 여기다 이제 무슨 뭐 전차벽 이런 거 막는다고 북한 군인들이 자꾸 이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 하다 보니까 까딱하면 이러다 무슨 군사적 충돌 생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서 더 해보자라는 명분을 우리가 찾아서 어떻게 군사 제안을 한 것 같긴 해요. 일단 북한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전혀 뭐 콧방귀도 안 끼는 분위기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MDA를 이제 군사분계선을 MDL 영어 약자로 유엔군 사령부가 그 제공한 좌표로 구분하는데 남북의 인식이 좀 다른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지표들은 한 1,200개가 박혀 있고 상당수 유출돼서 점들은 있는데 이 점을 있는 선이 과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조금씩 자기한테 유리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르니까 아마 여길 넘었다 안 넘었다는 북한군이 생기고 이러다가 일촉즉발의 상황이 올해만 들어서 10번 이상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인정을 해버림으로 해서 이번 그 군사회담을 제안하면서 이게 남과 북이 인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함으로 해서 북한한테 거봐 너희도 알고 있었네.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넘어가는 거 갖고 너희가 총 쏘면 너희가 도발한 거야. 너희도 인정했지 선에 대해서 인식이 다르다는 거. 이런 빌미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군사 제안 회담 제안이 대화에 목마른 우리 정부가 조금 너무 섣부르게 한 거 아니겠느냐. 괜히 또 덜컥 저쪽한테 뭐 포인트만 하나 준 게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말을 이어서 해본다면 지금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북한은 그 이후로 끊임없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해왔거든요. 뭐냐면 남쪽의 국경선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차단벽을 자기네들이 설치하고 있다. 거기서 남쪽의 국경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대적인 두 국가라는 개념을 북한은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비무장지대라고 했을 때는 비무장지대입니다. 그건 선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게 폭이 8km쯤 되는 비무장지대가 이제 동해에서 서해까지 155마일이 펼쳐져 있는 거고 그 폭이 8km쯤 되는 비무장지대의 정 가운데에 군사 분계선이 있는 거죠. 속은 4km. 그렇죠, 그렇죠. 2km, 2km 총 4km. 그렇습니까? 예. 예. 수정해서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 이 가운데 있는 군사 분계선이 이게 불분명해졌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서 북쪽 군대도 또 남쪽에서도 이제 이게 불분명하니까 충돌이 있고 경고 사격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 충돌이 크게 비화될 수가 있으니 한다라는 건데 우리 이제 지금 국방부에서 이걸 공식 담화문 형식으로 북한에 제의를 했어요. 이 경계선을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것은 북한 측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듯한 그런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북한이 여기에서 차단벽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거기다 항의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북한의 유화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 유화 제스처에 우리 군이 지금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차단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고 만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뭐 대화를 제의하는 모양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에 뭔가 이 혜택을 주려는 글쎄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들은 좀 꼼꼼히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저는 느낌이 들고 오늘 아침에는 또 어려운 기사가 또 조선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주한 미군 사령관이 지도를 뒤집어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한반도가 북중러 견제의 중심축이다. 예.
이게 뭔 얘기인지 전 사실 군사 정보가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저도 뭐 군사 정보가 막 네. 흘러 넘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네. 일단 그 지도를 네. 저 지도였는데 저렇게 저 방향으로 놓은 건 굉장히 아주 오랜만에 보거나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저게 보면 이 영어로는 이스트 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게 정확히는 남쪽이지만 동쪽이 조금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왜냐 일본이 지금 위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남쪽 내지는 동쪽이 올라간 저걸 이스트 맵 우리말로 뭐 동쪽이 위를 향하도록 네. 뒤집힌 지도라고 하는데 네. 저거를 지금 제이비어 브런슨 미군 사령관이 주한 미군 그 홈페이지 저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렇게 보면 그리고 저기서 지금 북한은 평양만 해놓고 특별히 북한과 무슨 거리 같은 걸 아는데 저기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베이징하고의 거리, 그다음에 대만 타이베이와의 거리, 네네네. 필리핀 마닐라와의 거리, 뭐 이런 거리들을 일본 도쿄와의 도쿄의 거리. 거리. 예. 지금 지도가 저 확대가 됩니까? 저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도가 아니고요. 평택을 중심으로 한 지도예요. 아, 평택. 평택에 있는 그 미국 험프리스 기지에서 그렇습니다. 예.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각각 따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평양까지 거리도 뭐 일부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러네, 그다음에 저기죠. 이제 평양에서 또 블라디보스톡, 그다음에 이제 이 서울이라고 쓰여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 평택에서 뭐 북경, 평택에서 타이페이 그리고 필리핀까지 이제 이 거리를 다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동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지도를 설명할 때는 동해가 위로 가도록 한 그렇습니다. 지도 이제 이렇게 예, 불러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렇게 뒤집힌 지도를 보는 거는 고대 이집트부터 저런 식의 지도를 그려왔어요. 사실은 저게 뭐 지금 제이비어 브런슨이 갑자기 저런 지도를 꺼내든 건 아니고 예전부터 저런 지도를 동쪽이 위로 가게 하거나 남쪽이 위로 가게 하거나 이제 이런 지도를 그려왔고 그동안 북쪽이 위로 가게 한 지도는 유럽 중심의 지도 제작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육지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위치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북극을 정위로 하는 지도를 그려왔는데 저걸 이제 저렇게 아무튼 뒤집어 놓은 지도를 하면은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평택이 됐든 서울이 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걸 뒤집어 놨을 때 저기에 저 바다 중심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제 육지 중심이 아니라 바다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해양 진출을 노리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해양 진출을 노리고 있을 때 이런 개념을 씁니다. 제1도련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제1도련선이라는 건 뭐냐? 중국이 지금 한 40년 전에 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First Island Chain이라고 합니다. 섬들을 연결한 선. 그래서 이 일본의 남쪽에 있는 규슈, 그다음에 타이페이, 그다음에 필리핀까지 연결한 이 선, 이것이 이제 중국의 함대가 자기네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설정해 놓은 선이 그게 바로 제1도련선이라는 겁니다. 그 용어를 쓴 건 중국이 먼저 썼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브런슨 그 주한 미군 사령관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중국이 설정해 놓은 제1도련선 안으로 이미 미군은 들어와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 있는 주한 미군의 역할은 이제 평양만을 상대로 하는 역할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바다에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그런 군대가 될 것이다. 그걸 imposing cost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러시아에도 부담을 주고 중국에도 부담을 주겠다. 결국은 주한미군의 현대화, 주한미군의 유연화 이것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입장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특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요. 군사 전문가들은 그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정말 그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가 정말 그 미군 입장에서는 대중국, 대러시아 현재 굉장히 좋은 지점이다. 딱 험프리스 평택 기지를 저런 식으로 지도를 놓고 보면 저게 중국의 목에 비수를 들이대는 형국이다. 그다음에 저기 이제 오산, 군산, 공군기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하면 저 위치에 미군이 들어와서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중국 입장에서 정말 딱 요 목에다가 그냥 칼을 대고 있는 그런 형국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보석 같은 위치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브런슨 사령관은 오늘 기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자 이런 내용들을 인터뷰에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대통령님 이 주한 미군은 그렇게 무슨 돈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대중국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제일도련선은 일본, 대만, 필리핀 그 라인인데 그 라인에서 훨씬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국에 칼을 들이대고는 최고의 보석 같은 기지인데 너무 돈만으로 따지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도 함께 하는 것 같다. 제가 볼 때 거기 야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은 네.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은 이제 주한미군에 대한 회의론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돈을 그래서 한국이 돈 많이 낼 거 아니면 우리도 뭐 뺄 수 있다 뭐 이런 사인들을 뺀다, 뭐 많이 주한미군을 예. 3스타로 강등시키고 맞습니다. 주한미군을 네. 뭐 4스타로 올린다 네.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로 따지면 이를테면 진달래 영업점 3호 이거를 이제 회사에서 야 이거 돈만 많이 들어가고 뭐야 그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우리 이제 진달래 네. 1호 그거 뭐 굉장히 좋은데라고 말하면 진달래 3호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여기 고객들이 여기 있고 이거를 그렇죠, 철수하면은 여기 고객들이 바로 지금 저 개나리 3호로 넘어갑니다. 뭐 이러면서 저 영업점의 중요성 이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저는 속되게 드네요. 야, 이제 그런 거 말씀드린 그런 거 포함하고 네. 이제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도 자 우리는 그냥 북한만 상대하는 주한미군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큰 개념에서 네. 중국과 러시아를 막아내는 아주 중요한 네. 위치겠다. 사실은 저 지도가 우리가 원래 보는 지도보다는 저 지도에서 조금 더 그게 네. 좀 더 와닿게 느껴지는 건 맞는 것 그렇기는 같아요. 해요. 그렇기는 해요.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는 원래 그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공개한 지도를 약간 중심으로 이제 확대해 놓은 거고요. 저기 원래 지도는 저 필리핀까지 다 보이도록 그렇습니다. 크게 되어 있는 지도인데 조작이네. 그런데 조작이야.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숫자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미군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군사 기지가 750개쯤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규모의 크기가 뭐 크고 작고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가 가장 큰 해외 미군 기지입니다. 맞습니다. 네. 규모로 보건대 장비로 보건대 등등. 자 그런 그 해외에 주둔 최대 미군 기지인 평택의 캠프 햄프리스 여기가 결국은 북한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다라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한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